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주간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라는 책을 함께 들으면서 단지 기후위기의 궁금증을 푸는 걸 넘어서 일상 속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어제까지는 이 책의 저자인 최원영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오늘은요, 책을 낭독하신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크리에이터 도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책을 아주 밝게 읽어주셨어요. 사실 기후위기라는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아이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말 재밌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평소에도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런 강연쇼 같은 것들도 많이 챙겨봤고요. 또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게 단순히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도티 씨는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직업상 어린이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꼭 뭐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사회 문제에도 참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뉴스를 잘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요? 접근성이 좀 높아졌다 보니까 막 저한테 댓글로 도티님 오늘은 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대요. 뭐 날이 엄청 뜨거워졌대요. 이러다가 지구가 아파서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죠? 막 이런 댓글 진짜 진지하게 남기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저한테 이런 시사 이슈 같은 거 먼저 알려주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똑똑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또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을 텐데요. 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부정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기후위기를 말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도티 씨가 희망하고 꿈꾸는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가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막 모습이 변하고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거잖아요. 뭔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티 씨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초통령으로 또 어린이들의 기쁨이자 네.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오셨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컨텐츠와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유튜브 채널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컨텐츠들 꾸준히 만들 예정이고요. 이제 시국이 좀 나아져서 오프라인 이벤트들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팝업 스토어 같은 걸로 팬사인회도 진행을 했었고, 뭐 기회가 된다면 약간 도티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뭐 뮤지컬이든 그런 뭐 공연 예술 쪽으로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고, 도티가 아닌 인간 나이선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학교에 출강을 해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도 뭔가 이 미디어 지망생들한테 좀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쭉쭉 성장해 나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엿새 동안, 6일 동안 책을 읽어주신 소감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서 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나눠주세요. 네,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라는 책을 제가 낭독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들까지도 꼼꼼하게 이제 들어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저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최전선에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티 씨와 함께 읽은 책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낭독할 부분은요. 119쪽 재활용이 기후위기를 막아주나요? 122쪽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입니다. 크리에이터 도티 씨와 김시준 어린이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재활용이 기후위기를 막아주나요? 앞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았듯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된 까닭은 결국 많이 생산하고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많이 쓰고 물건을 만드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물건을 사용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것을 처리하느라 또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지만 버려진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지구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는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기온을 계속 높이지요. 그렇다고 물건을 생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의 쓰임이 다하여 버려지는 것들을 되돌려서 다시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새로 만들 때보다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에너지가 훨씬 덜 듭니다. 한 생활협동 조합에서는 유리병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다 쓴 유리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도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깨끗이 씻어서 그 유리병을 또 쓰는 거지요. 이걸 재사용이라고 해요. 유리병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몇 번이고 재사용이 가능해요. 2017년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제를 시행하면서 맥주병이나 소주병 같은 술병 재사용률이 높아졌어요.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면서 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집에 모아두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더 없는 낭비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20여 가지 광물을 모두 지구에서 캐내거든요. 그때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스마트폰 1톤에는 금 200에서 400g이 들어있어요. 금광석 1톤을 캐내서 얻을 수 있는 금은 겨우 5g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는 스마트폰을 재활용하는 곳에 가져다 주는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물건을 오래 쓰는 거예요. 고장나면 고쳐 써야 하고요. 고장난 물건을 스스로 고치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부품을 팔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기업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속도를 늦추고 고쳐 쓸 수 있고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막아낼 거야 라고 다짐하고 실천에 옮기면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병에 걸렸을 때 원인을 모른다면 치료할 수 없지만 원인을 알고 치료 방법도 있다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원인도 알고 치료법도 알아요. 단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린란드는 얼음으로 덮인 커다란 섬이에요. 950년에서 1250년까지 중세 온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는 기온이 매우 따뜻해서 그린란드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었답니다. 그곳에 노르웨이에서 바이킹이 이주해 갑니다.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이누이트도 그린란드로 이주해 가요. 바이킹은 그린란드에서도 노르웨이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중세 온난기가 끝나고 1300년경부터 점점 추워졌어요. 소빙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바이킹족은 소빙하기에 대비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온난기 때의 생활 습관을 유지했어요. 기후가 추워지는데도 양과 염소, 소 등을 길렀어요. 풀이 잘 자라지 못하니 가축을 기르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겠지요. 집을 짓고 난방을 하느라 숲의 나무를 베어다 썼어요. 이누이트는 북극권에서 워낙 오랫동안 가혹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이누이트가 살아남았어요. 환경이 변하면 생활도 그에 맞춰 변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두 부족의 삶에서 배웁니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왔어요. 땅속에 있던 화석 연료를 꺼냈으며 날마다 지구 기온을 올리고 있어요. 인간이 지구 환경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고 해서 요즘을 인류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연을 완전히 길들이지는 못했어요. 자연이 맞받아치기 시작했거든요. 엄청난 폭우와 폭설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태풍으로 말이에요. 비를 뿌리지 않아 몇 달이고 숲이 불타기도 해요. 자연의 반격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구를 괴롭힌 만큼 돌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자연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적게 소비하고 덜 남기는 생활이 필요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책에 소개한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누이트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남기를 원하나요? 바이킹처럼 환경이 변해도 늘 살던 방식만 고집하다가 멸종되길 원하나요?